원장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죠? 네, 오늘은 저희가 이제 요새 화제인 챗 GPT 관련해서 챗 GPT와 상담을 하는 게 진짜로 유용할까?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수PD의 회사 동료분도 한 번은 밤새서 챗 GPT랑 이야기한 자기 자신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사람들이 왜 챗 GPT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? 네, 우선 챗 GPT가 되게 유용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방금 피디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밤새도록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첫 번째 힌트가 있죠. 우선 챗 GPT는 지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접근할 수 있다. 예를 들면 내가 상담 치료를 받거나 뭐 정신과를 다니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일기를 쓰려고 해도 이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24시간 동안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내가 이 챗 GPT를 접속할 수 있다. 이게 첫 번째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상담사분들이나 정신과 의사들도 당연히 그런 훈련을 받지만 특히나 챗 GPT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.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됐다 지적을 한다거나 내가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는 이상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마음 편하게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담을 받는다, 정신과를 온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스티그마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. 스티그마가 뭐죠? 스티그마라고 하면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 자체가 저는 항상 좀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비평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나는 상담 받으러 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 수도 있기도 하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간다 아니면 정신과를 간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점이 세 번째고 또 부수적으로 익명성도 보장이 되고 나라는 사람의 뭐 이야기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나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다른 뭐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.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지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언제 어디서든 들어줄 수 있고 날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람들이 챗 GPT와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. 연애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? 네, 사실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상담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긴 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챗 GPT를 써보면 되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명료화 시켜주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. 그래서 첫 번째 심리학적 이론으로는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는 내 감정을 명료화 시켜준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채 GPT가 이 부분을 되게 잘 해준 것 같습니다. 명료화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걸 내가 막 일기처럼 채 GPT한테 써도 채 GPT가 되게 탁 정리를 잘 해줘요. 그런 것들은 너가 이런 양가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다. 뭐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여러 양가 감정에 대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명료화 과정이 나라는 사람이 이런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복잡한 감정이 있을 때 막 화가 난다거나 막 우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되게 명료하게 잘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명료화를 되게 잘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셀프 리플렉션, 한국말로는 아마 자아 성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상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메타 인지를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메타 인지를 키우는 데 도와주는 게 이제 자아 성찰이죠. 나라는 사람이 내가 겪는 감정들도 막 있지만 제3자가 바라보듯이 내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,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메타 인지 형성하는 게 되게 상담이 도움 많이 된다고 하는데 그 챗 GPT가 그런 걸 되게 잘 해주는 것 같습니다. 내 감정을 얘기한 것들을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좀 반사시켜주면서 메타 인지 형성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내러티브 형성에 도움을 많이 되는데요. 내러티브라는 얘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심리학적으로 정신과적으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.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스토리를 써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 극복이라든지 우울증 극복에 되게 중요한데 이 챗 GPT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내러티브를 내가 구성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내 자신의 내 인생의 서사를 써나가는데 챗 GPT가 이렇게 정리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게 세 번째 포인트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상담하는데 이제 큰 역할 중 하나가 나의 부정적인 감정을 누군가 담아줄 수 있다.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 하지 마 뭐 이렇게 막 잘라버린다거나 아니면 너 왜 그런 생각해 막 하면서 나를 비판한다거나 아니면 너가 그런 생각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듣는 사람도 같이 막 우울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얘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담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챗 GPT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은 아니니까 지치지도 않고 뭐 판단도 없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정 없이 내 이야기를 내가 밤새도록 해도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고 항상 지지적으로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감정적 담지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습니다.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잘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. 챗 GPT와 상담할 때
주의할 점이나 생각해볼 만한 점 이런 게 있을까요? 네,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당연히 법적으로 챗GPT가 뭔가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다거나 약물 처방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좀 내가 중증 증상들이 있는 것 같다. 예를 들어 약물 처방이 필요하다거나 입원을 고려한다거나 내가 지금 자해나 이런 위험성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챗GPT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러 가지 고민에 대해서 이제 챗GPT가 상담을 하는데 예를 들면 챗GPT가 실제 인간관계라든지 실제 현실의 고민들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챗GPT를 내가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좀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. 내가 사람과 만나는 게 좀 두려워서 얘기하는 게 두려워서 이제 나의 모든 인간관계를 챗GPT로 대체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회피 행동이 더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철학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고를 하자면 제가 이 비디오 2편에서 좀 더 다룰 예정인데 챗GPT가 아무래도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공감이라든지 윤리 판단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면 아무리 챗GPT가 상담을 잘 해줘도 내가 실제 사람과 내가 이런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실제 사람과 교류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제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. 결과적으로 그럼 사람이라는 게 로봇과 뭐가 다르냐 철학적인 질문에 좀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사람과 로봇 상담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. 네, 저도 오늘 그 챗GPT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요새 진료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챗GPT에 상담도 많이 하시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고 저도 사실은 진료하면서 챗GPT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챗GPT가 되게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용한 심리적인 작용을 한 것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많이 강조했던 일기 쓰기의 역할을 챗GPT를 통해서 하게 되면 좀 더 능동적인 일기 쓰기처럼 내가 내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챗GPT가 나의 유일한 치료 도구가 된다라고 하면 제한점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치료들을 병행하면서 아니면 다른 고민들을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하면서 챗GPT를 같이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챗GPT 2탄도 있습니다. 정신과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? 기대해 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